나는 위로받고 싶다. 챕터 6 스스로 위로하기. 안타깝게도 필요할 때 가까운 사람들과 친구들이 항상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홀로 위기와 고통 그리고 상실에 힘겨워할 때도 있다. 때로는 자신의 공공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또는 자신이 얼마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숨어버리기도 한다. 혹은 내가 주위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주위에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내가 스스로를 위로해야 한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스스로 자신의 동반자 되기. 고통받고 있을 때의 위로조차 받지 못하고 홀로 이겨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주위 사람들과의 분리와 고독, 내면의 공허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슬픔, 민감함, 절망, 불만, 혼란스러움 역시 깊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이런 경우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이 강인해지고 힘을 받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고와 상실, 절망과 불공정함을 스스로 극복하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잊는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내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거나 거부한다 해도 나는 내 약점까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확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나를 현재 사랑하거나 혹은 나를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 내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대체 어느 누가 나를 받아들이겠는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지는 밖으로 드러난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처럼 이러한 삶의 자세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된다. 스스로를 신뢰해야만 다른 사람들도 너희를 신뢰한다.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일시적인 고독이 극복할 수 없는 슬픔과 절대적인 고립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는 법은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두뇌를 훈련시켜서 우정과 사랑의 힘이 강해지는 것처럼 위로의 능력 역시 연습을 통해 감정적 능력으로 길들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동적이 되고 마비 증세 및 우울증의 나락에 떨어지는 대신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법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한다. 누구나 명상 연습 등과 같은 것을 통해 내적 위로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명상을 수련한 사람이라면 이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힘든 시기에도 창조적인 극복을 위한 내적 마음가짐과 의지를 다질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안정을 취하는 연습과 더불어 주의 깊고 민감한 자아인지 자아 감정이입이 스스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사람은 힘든 시기에도 자신을 잘 대할 수 있다. 오히려 힘든 시기야말로 내면의 문을 열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기회임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이런 기회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면의 문을 자신이 채워야 하는 빈 공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혹은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며 자신의 영혼에 무엇이 도움이 될지를 깨닫는 대신 자신의 가슴에 뚫린 빈자리를 막을 대체 만족이나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 삶이 힘들지라도 내면의 무언가가 우리를 살아있도록 해주며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이를 사랑 혹은 삶에 대한 에너지 등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우리 존재의 심연 한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된다. 그러려면 자신의 내면에 집을 짓고 스스로 천천히 받아들이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고통이나 위기를 경고로 인지하고 이를 서둘러 극복하려는 시도 대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즉, 자신의 의지력에 다급하게 호소하거나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거나 긍정적인 사고를 강요하지 말자. 친구가 이런 상황이라면 친구가 일단 울고 하소연할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야 친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겠는가.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 나는 무엇을 느끼는지 질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내게 어떤 길이 열려 있는지 물어보라.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유명한 가을의 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로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릴케는 위로할 길 없는 슬픔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으로서 이를 제안하였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수동성과 무기력 그리고 무감각에 빠지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하고 감정에 충실하여 감정의 문을 열고 온전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릴케는 피하고자 했던 심연의 늪이나 고통의 나락과 정면으로 마주치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심연의 나락을 겪고 이를 헤쳐나온다면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후 우리는 다시 생동감 넘치고 부드러워진다. 심연으로 떨어진 감정은 우리를 고립시키거나 마비시키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열게 되고 영혼의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즉 우리의 내면의 문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울음은 자신의 고통이 사라지려고 한다는 첫 신호일 수 있다. 쌓였던 감정을 날려버리는 울음을 통해 경직된 것이 이완되고 우리는 해방을 맛본다. 또한 릴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입히라고 권하며 읽고 편지를 쓰라고 말하고 있다. 이 행위는 외부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이다. 상대방을 향하여 그 앞에 서서 상대방의 얼굴과 언어를 접하고 상대방과 이야기한다. 이는 자신과의 만남에서 나와 다시 타인과의 대화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에 앞서 먼저 자신의 내적 그림을 그려보라. 눈물을 닦아주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 우리를 항상 무릎에 앉히시던 할아버지, 아무도 몰래 초콜릿을 입에 넣어주시던 고모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위로의 경험은 우리 몸의 기억세포에 저장되어 있어 언제든지 상기할 수 있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주는 자신의 내적 그림을 떠올려 보라. 자신의 위로 경험을 연상시키는 긍정적인 치유의 그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말수가 적은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슬플 때면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나를 안아줘요. 다른 한 여성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나는 내면의 아이를 배 위에 눕힌 다음 아이를 껴안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상상을 해요. 그러고 나면 나는 아주 고요해지고 다시 잠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어린 소녀로 돌아가서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는 상상을 해요. 그러면 내가 할머니의 목에 팔을 감고 할머니가 따뜻한 손으로 나를 껴안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보호받는 느낌을 받게 돼요. 라고 한 젊은 여성은 말했다. 때로는 내면의 긴장을 몰아내는데 깊은 한숨 몇 번이면 충분할 때가 있다. 내면의 아이를 상상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 자신의 현재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리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내면에 다가가는 것으로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쉬워진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면의 아이를 상상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스스로 채우려면 긍정적이고 따스한 내면의 상이 필요하다. 따스한 위로의 경험을 갖게 해준 부모님, 친척, 연인, 선생님, 혹은 친구 등 과거와 현재 주위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비록 우리의 내면에서만이라도 이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들은 우리 내면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우리가 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다시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는 예전에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기차에 오르던 한 여성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얼굴은 다시 밝아졌고 눈에는 거의 띄지 않았지만 옅은 미소가 일순간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주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 자리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지만 나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증명해 보일 수는 없지만 그녀가 내면으로부터 긍정적인 힘을 받고 있음을 그녀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내면에서 나온 듯 일순간 밝아졌고 눈에는 다시 광채가 돌았다. 마치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거나 위로를 받은 것처럼 말이다. 자작시도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쓴 시를 내게 가져와 보여주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기와 마찬가지로 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일기와 시는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일기와 시 모두 자신을 찾아가고 상대방과 감정을 교류하며 참고 견디고 위로하는 창조적인 방법이다. 릴케의 가을의 시가 이를 잘 증명해준다. 우리 역시 깨어있고 글을 쓰면서 어두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다.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과 아픔을 잠재워 주는 것.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분홍색 알약을 복용할까?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하는 걸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 사람들은 일기를 쓸까? 편지는? 시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요함을 필요로 할까? 사람들은 숲에서 산책을 할까? 스스로에게 보상을 하고 있나? 아니면 자신을 동정하는가? 물론 지금 언급한 것만이 자신을 위로하는 유일한 위로의 수단은 아니다. 나는 상담 치료를 하면서 항상 하는 질문이 있다. 언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춤을 췄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고요함을 누려보았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숲에 가봤나요? 모든 문화권에서 이런 창조적인 원천은 곧 위로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위로의 원천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신체 감각을 통해 내면에 잠재되어 있으며 우리가 이 감각을 활용하기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이러한 감각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위기 상황에서는 표현하고 배려하는 손길이 필요하다. 좋은 엄마 혹은 좋은 친구라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 지금 상황이 힘든가? 그렇다면 한때 노래 부르고 흥얼거리고 춤추고 이야기하고 감탄했던 어린 예술가 시절을 떠올려보라. 정성 들여 돌보기만 한다면 이러한 창조적인 재능은 꽃봉오리를 피우는 식물처럼 빛을 향해 활짝 개화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곧 자신을 대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긍정적 변화조차 저항하고 차라리 오래되고 익숙한 패턴대로 지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용기와 호기심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그늘을 뛰어넘으려면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지속적인 변화는 어차피 대부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단계를 거쳐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위로가 필요할 때 나는 자신에게 얼마나 감정이입을 하는가? 내면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나는 어떻게 스스로에게 보상해 주는가?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 나는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내 심장이 쿵쾅거릴 때 나는 나를 어떻게 가라앉히는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은 자존심과 관련이 있다. 또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하도록 자신을 다독이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 거듭 강조하건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한 여대생은 이렇게 답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초콜릿을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미키마우스 만화책을 읽는 거예요. 아니면 초콜릿과 미키마우스 두 가지 같이 하든지요. 하지만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나는 초콜릿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다. 하지만 초콜릿은 영혼을 움직이지 못한다. 육체와 두뇌 그리고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느끼도록 자신을 가동시키려면 일부러 수고를 해야 한다. 이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되므로 가치 있는 수고이다. 어느 여성 환자는 모든 경우를 위한 상자에 보석, 시, 서신과 이야기집을 보관하여 도무지 웃음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되면 상자의 물건을 꺼내 본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도 충분히 시험해 볼 가치가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영혼의 고통을 잠재우는 물건을 넣은 자신만의 위로 상자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어둡고 외로운 시간에 자신의 보물 상자를 꺼내어 다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물을 선택하면서 머리가 아닌 가슴이 말하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에 집중해 보기 바란다.